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에서 조금 돋보이는 부분은 바로 석유 가격의 상승이에요. 자, WTI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저 64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뭐 한 2주새 만에 80달러까지 거의 올라왔습니다. 즉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감산 이슈가 조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주요 산유국들이 어느 정도 감산에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자, WTI 가격도 크게 상승을 했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의 불안감도 조금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빅스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래도 아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 올랐던 것이 지금 현재 다시 원상태로 떨어진 상황이고, 자, VBIX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내려온 상황입니다. 즉 시장 자체는 지금 어쨌든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자, WTI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서 자, 이것이 뭐 CPI나 그쵸? PC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자,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뭐 한두 달 뒤에 발표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때까지는 일단은 저는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WTI가 올라서 당연히 물가를 자극하고 이것이 뭐 금리라던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쨌든 저는 투자 자체를 멈추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포지션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일부 비중을 뭐 원유 쪽에 뭐 그러한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면 뭐 어느 정도 이 부분의 상승에 대한 위험성도 해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가장 유명한 기업이 이제 엑손모빌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석유 가격이 어느 정도 하방이 아닌 상방을 그리면서 자, 이게 단기적으로 빠질 땐 이런 식의 부침이 있긴 했지만 상당히 좋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자, 거의 뭐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원유 쪽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황이다. 뭐 오히려 반대로 원유 인버스 같은 거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아마 거의 계좌가 녹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원유 투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히나 원유, 자, 원자재 선물은 뭐 정말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들어갈 만한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섹터에 있는 종목을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해칭을 하시는 게 적합하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자, 나스닥 지수 한번 보시면 어제 0.27% 정도 빠지면서 거의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뭐 지수는 매일 오를 수는 없습니다. 오르면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일단 매수 포지션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뭐 어느 정도 상승이 지금 나왔던 상황이죠. 그래서 뭐 또 빠졌다가 가고 빠졌다가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정배열을 잡고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배열 구간을 잡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 안에서의 부침이야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이런 거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정배열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공포나 혹은 비관론에 빠지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이 시장에 관심을 거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S&P 500 같은 경우도 정배열로 지금 복귀를 한 상황이고, 자, 다우 같은 경우도 명확한 정배열은 잡혀있지가 않죠. 그래서 조금 저점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우는 지금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 이전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회복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자, 이평선상으로도 어쨌든 골든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투자를 피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자,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자, 골든크로스를 만들었고, 다만 자, 정배열 기울기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죠. 그래서 자,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자, 정배열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투자하기에는 알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TQ 같은 경우 보시면 뭐 어제 같은 경우 조금 하락이 나왔고, 자, SOXL은 뭐 한 2%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뭐 오르다 보면 내리는 것이고 또 내리다 보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의 규모의 변동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 방향으로 세배 레버리지 기준 뭐 한 7%에서 10% 정도의 하락이나 상승이 나와야 그거에서 어떤 추세의 변환을
감지할 만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이러한 것들은 어쨌든 올라가는 파동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집착하지 않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SOXX 같은 경우도 최근 조금 갭 상승까지 만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갭을 메꿨다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제 아래 꼬리로 메꾸는 모습은 한번 나왔지만 뭐 오늘도 아예 그냥 음봉으로 메꾼 뒤에 또 다시 상승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뭐 숏 같은 거 투자하실 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부터 말씀을 드렸고, 자, 12월 말부터 숏은 하지 말라 하더라도 이틀 이내로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결국 숏 같은 경우는 거의 최저점 라인에 도착을 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최저점을 뚫고 내려간 지가 한참 됐고, 자, 그래서 이런 거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뭐 오늘 만약에 정리를 하라고 하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어쨌든 내가 생각하기에 아직은 원금을 지킬 만한 수익률이 된다. 그리고 혹은 아직은 그래도 이걸 정리를 해서 현금을 가지고 기회를 볼만하다 싶으신 분들은 일부라도 정리를 하는 게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정배열로 복귀를 한 상황이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애초에 추세가 엄청 좋아요. 자, 미국 내 어떠한 주식보다도 코스닥의 추세가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2차전지와 소부장주들이 어쨌든 끌고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많았나 할 정도로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2차전지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실제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도 많고, 그래서 지금 대기업 위주의 반도체가 좀 부침을 겪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대한민국이 그래도 역동적인 국가라는 생각이 요즘 종목을 보면서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코스피나 코스닥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WTI 가격 상승이 조금 악재예요. 악재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사는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게 돼 있고, 지금 뭐 석유 가격이 그래서 이때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 주식이 빠졌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자, 우리 2022년 주식이 한창 빠질 때 석유 가격도 같이 빠졌지만 주식도 같이 빠졌죠. 즉 너무 이 부분에 집착을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포지션상의 움직임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자, 이걸 뭐 다 고려해서 뭐 연준이 어떻고 정부가 어떻고 석유 WTI가 어떻고 물가가 이렇게 돼서 뭐 다시 뭐 연준이 금리를 지금 이런 거 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 개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연준은 왔다 갔다 하면서 확실하지 않은 시그널로 사람들 힘들게 하고 있고, 뭐 정부도 완전 연준에 역박자 내면서 돈 푸는 거 아직도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를 고려하려고 하면 여기다 뭐 석유 가격까지 올라간다는 거, 물가 요인까지 생각을 한다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걸로 뭐 공부해서 뭐 한다는 생각보다는 지금은 일단은 그냥 돈이 들어오고 있는가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 돈도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에 집중을 해주시고, 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어제 6% 가까이 빠졌어요. 자, 어제 하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 200일 저항이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쵸? 50일 저항이 따라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자, 한 번은 50일 저항 단기 추세로 한번 올렸다가, 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본전에 가까운 매물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자, 이러한 하락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심리예요. 그래서 자, 주요 매물대 그리고 주요 또 매물대 단기적으로 뚫어낼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굳이 우리가 여기서 사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배팅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전하게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매물대가 계속 나오면서 투심이 꺾이면서 하방을 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단기 투심이 시장이 잘 그래도 버텨주면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고, 이 두 개의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게 될지는 사실 100% 장담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뭐 각자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로 진입한다고 했을 땐 굳이 여기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는 일단 지켜보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방향이 잡히는지 그 부분을 지켜보고 난 뒤에 포지션을 정해도 늦지 않을 거다. 즉 테슬라에 추후적인 관심을 가지실 분들은 지금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가 굳이 뭐 싸다고 무조건 살 포지션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무조건 비싸다고 매물을 던지실 그런 구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시장이 결정하는 방향을 보고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어차피 이 부분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요 매물대 분들이 또 다시 플러스가 된 걸 보면 지긋지긋해서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또 매물대 소화되면서 여기서 이러한 시간을 보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뭐 보조지표 같은 건 잘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뭐 이거 보고 다 된다면 뭐 누구나 하겠죠. 그쵸? 이거대로면 어제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셨을 거고, 자, RSI가 어쨌든 그래도 상방 추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그래도 뚫어내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혹은 여기서 저항선에 맞닿으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꺾이게 되면 또 빠지는 모습으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너무 집착하시기보다는 어쨌든 요거는 조금 방향이 정해지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이제 석유 가격 상승이라는 이슈가 하나 있지만 그것까지 다 고려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진입 타이밍이나 모든 게 다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하게 시장에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